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 중에 혼자 사는 분이 얼마나 되실까요? 아니, 더 정확히 물어보겠습니다. 지금은 혼자가 아니더라도 5년 뒤에도 지금과 똑같이 살 수 있다고 확신하십니까? 통계는 냉정합니다. 65세 이상 한국 노인 중 혼자 사는 비율, 지금 이미 35%를 넘었습니다. 셋 중 하나입니다. 그리고 이 숫자는 매년 빠르게 늘고 있습니다. 배우자가 먼저 세상을 떠나거나 자녀가 독립하거나 이혼이나 별거로 혹은 스스로 선택해서 이유는 달라도 결과는 하나입니다. 결국 혼자가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혼자 사는 것 자체가 아닙니다. 준비 없이 혼자가 되는 것, 그게 진짜 문제입니다. 아무 준비도 안 한 채 혼자가 되면 사람들은 예외 없이 세 가지 함정에 빠집니다. 첫 번째는 외로움이 아닙니다. 두 번째도 돈이 아닙니다. 세 번째는 여러분이 상상도 못할 것입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 그 세 가지를 정확히 짚어드리겠습니다. 끝까지 들으시면 지금 당장 뭔가 하나를 바꾸고 싶어지실 겁니다. 그리고 그 변화 하나가 남은 인생을 완전히 다르게 만들 수 있습니다. 혼자 사는 노후를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단 준비한 사람과 준비 안 한 사람의 차이는 하늘과 땅입니다. 그 차이가 무엇인지 지금부터 하나씩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작하기에 앞서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제가 영상을 제작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제발 부탁드립니다. 첫 번째 주제는 혼자가 되는 순간 가장 먼저 무너지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십니다. 혼자 살면 외롭겠지. 그게 제일 힘든 거 아니야? 틀렸습니다. 혼자 사는 노후에서 가장 먼저, 가장 조용히 무너지는 건 외로움이 아닙니다. 루틴입니다. 하루의 구조가 무너지는 겁니다. 경기도 수원에 사시는 박순자 씨, 올해 73입니다. 남편과는 3년 전 사별했고 두 아들은 각각 서울과 부산에 삽니다. 처음 혼자 살기 시작했을 때 순자 씨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이제 내 마음대로 살 수 있겠다. 밥도 먹고 싶을 때 먹고 자고 싶을 때 자면 되지. 그런데 석 달이 지나지 않아 이상한 일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는 시간이 자꾸 늦어졌습니다. 처음엔 7시에 일어나다가 어느새 9시, 10시가 됐습니다. 밥도 제때 먹지 않게 됐습니다. 혼자 차려 먹기 귀찮아서 그냥 과자 몇 개로 때우는 날이 생겼습니다. 낮에는 TV를 켜놓고 멍하니 앉아 있다가 저녁이 되면 오늘도 아무것도 안 했네 하는 기분으로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어느 날 큰아들이 주말에 내려와서 엄마를 봤습니다. 냉장고를 열어봤더니 먹다 남은 반찬 두어 가지에 유통기한 지난 두부 하나, 거실에는 며칠치 신문이 쌓여 있었고 커튼은 낮에도 반쯤 쳐져 있었습니다. 아들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엄마, 요즘 밥은 잘 드세요? 먹지. 뭐 그냥 대충. 대충이 어떻게요? 배고프면 먹고, 안 고프면 그냥 있고. 엄마, 오늘 아침은요? 오늘? 글쎄, 뭐 먹었더라. 아들은 속으로 뜨끔했지만 그 자리에서 심각하게 말하지 못했습니다. 엄마가 워낙 강한 분이라 괜찮겠지 싶었던 겁니다. 그리고 6개월이 지났을 때 순자 씨는 병원 진단을 받았습니다. 영양 불균형, 경도 인지장애 초기 의심, 그리고 중등도 우울증. 순자 씨가 나쁜 사람입니까? 의지가 약한 사람입니까? 아닙니다. 그냥 준비가 안 된 채로 혼자가 된 겁니다. 사람의 뇌는 사회적 압력과 구조가 없으면 스스로 무너집니다. 출근해야 하니까 일어나고, 누군가 밥을 기다리니까 차리고, 약속이 있으니까 씻고 나가는 것이었는데 그 모든 외부 구조가 사라지면
의지만으로 그 자리를 채우기가 생각보다 훨씬 어렵습니다. 혼자 사는 노후를 앞두고 계신 분이라면, 혹은 지금 이미 혼자 살고 계신 분이라면, 가장 먼저 물어보셔야 할 질문은 이겁니다. 나는 오늘 하루를 어떤 구조로 채우고 있는가? 외로움은 견딜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루의 구조가 무너지면 몸도 뇌도 감정도 함께 무너집니다. 그것이 천천히, 그러나 반드시 일어납니다. 혼자 사는 노후의 첫 번째 준비는 사람이 아닙니다. 하루의 틀입니다. 두 번째 주제는 자녀에게 기대면 안 된다는 걸 알면서도 왜 기대게 되는가입니다. 자식한테 기대지 말아야지. 이 말 안 하신 분이 없으실 겁니다. 머리로는 압니다. 가슴으로도 압니다. 그런데 혼자 살다 보면 어느 순간 조금씩, 아주 조금씩 기대게 됩니다. 이게 나쁜 마음이 아닙니다. 당연한 마음입니다. 그러나 당연한 마음이 관계를 망친다는 게 문제입니다. 충청남도 공주에 사시는 이명희 씨, 올해 68입니다. 딸 하나, 아들 하나. 두 자녀 다 결혼해서 잘 살고 있습니다. 명희 씨는 스스로 나는 자식한테 짐이 되지 말아야지를 입버릇처럼 달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혼자 산 지 2년째가 됐을 때 어느 날 무릎이 갑자기 아파서 계단을 내려오지 못하는 일이 생겼습니다. 혼자서는 병원도 못 갈 상황이었습니다. 딸한테 전화했습니다. 서연아, 엄마가 무릎이 좀 아파서 너 이번 주말에 혹시 시간 있니? 엄마, 이번 주말은 애들 학원 발표회가 있어서요. 다음 주는요? 아, 그래. 다음 주도 괜찮아. 근데 엄마 많이 아파요? 혼자 병원 못 가요? 아, 아니야. 그냥 좀 불편한 거야. 걱정 마. 명희 씨는 전화를 끊고 나서 한참 동안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서운했습니다. 서운하면 안 된다는 걸 알면서도 서운했습니다. 내가 얼마나 힘들면 전화를 했겠어. 그것도 모르나. 그런데 딸 입장에서는요? 딸은 엄마가 진짜 많이 아프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평소에 나는 괜찮다, 걱정 마라를 워낙 많이 했던 엄마였으니까요. 신호가 없었던 겁니다. 엄마가 얼마나 힘든지 딸이 알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 다음 주에 딸이 왔고 병원에 같이 갔습니다. 연골 손상이었습니다. 진작 왔어야 할 상태였습니다. 병원에서 나오는 길에 딸이 그랬습니다. 엄마, 이런 건 바로 말해야지요. 왜 혼자 참고 있었어요? 내가 바쁜데 어떻게 말하냐? 엄마가 아프면 내가 와야죠. 그게 더 중요하잖아요. 그래도 나는 내 짐이 되기 싫어서. 엄마가 짐이에요? 그런 말하지 마요. 그 말이 더 서운해. 두 사람은 병원 주차장에서 한참 동안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이 이야기에서 누가 잘못한 겁니까? 아무도 잘못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왜 이런 일이 생겼을까요? 자녀에게 기대지 않으려는 마음과 사실은 기대고 싶은 마음 사이에서 정확한 말을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괜찮다고 말하면서 사실은 괜찮지 않고 신경 쓰지 말라고 하면서 사실은 신경 써주길 바라는 겁니다. 이게 나쁜 겁니까? 아닙니다. 그런데 이 패턴이 반복되면 자녀들은 점점 부모의 진짜 신호를 읽지 못하게 됩니다. 엄마는 원래 괜찮다고 해가 되어버리는 겁니다. 혼자 사는 노후에서 자녀 관계를 지키고 싶다면 기대지 않는 척하면서 기대는 방식을 버려야 합니다. 필요할 때는 정확하게 말해야 합니다. 이번 주말에 와줄 수 있냐고 직접 말해야 합니다. 그게 자존심 상하는 일이 아닙니다. 그게 관계를 오래 유지하는 방법입니다. 자녀에게 투명해지지 않으면 자녀는 당신을 잃고 있다는 것조차 모릅니다. 세 번째 주제는 혼자 사는 노후를 망치는 의외의 관계입니다. 외로우면 사람이 그리워집니다. 그리우면 누구든 붙잡고 싶어집니다.
그런데 바로 그 순간 위험한 관계가 파고듭니다. 혼자 사는 노인들을 대상으로 한 사기, 착취, 정서적 착취, 뉴스에서 들으셨을 겁니다. 설마 나는 안 당하겠지라고 생각하실 겁니다. 그런데 실제로 당하는 분들 대부분이 그렇게 생각했던 분들입니다. 전라북도 전주에 사시는 최재봉 씨, 올해 71살입니다. 아내와는 사별 후 4년째 혼자 살고 있습니다. 전직 교장 선생님이셨습니다. 동네에서 아는 사람도 많고 인망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혼자 살면서 점점 적막해졌습니다. 주변 친구들도 하나둘 세상을 떠나거나 몸이 나빠졌고 아들 내외는 캐나다에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봄날 아파트 경로당에 새로 나온 사람이 있었습니다. 환갑쯤 돼 보이는 여자였는데 말을 아주 잘했습니다. 선생님이셨어요? 어쩐지 품위가 다르시더라. 이 동네 오래 사셨어요? 제가 잘 모르는 게 많아서요. 선생님이 여러 가지로 많이 도와주셔야겠어요. 재봉 씨는 기분이 좋았습니다. 오랜만에 누군가 자기를 알아봐 주는 것 같아서 그 여자와 한 달 사이에 10번 넘게 밥을 먹었습니다. 경로당에서, 근처 식당에서 그 여자는 늘 먼저 찾아왔고, 먼저 웃었고, 먼저 전화했습니다. 2달째 되던 날 그 여자가 말했습니다. 선생님, 제가 사실은 좀 여쭤볼 게 있어요. 뭔데? 아는 사람이 좋은 투자처를 소개해 줬는데요. 확실한 건데 목돈이 있으시면 같이 해볼 수 있지 않을까 해서요. 투자? 얼마나? 3천만 원만 있어도 되는데요. 1년에 20%는 돌아온다고 해서요. 20%? 그게 가능해? 저도 반신반의했는데 아는 사람이 작년에 했거든요. 근데 진짜 됐대요. 재봉 씨는 그 자리에서 바로 하겠다고 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뒤로 그 여자가 더 자주, 더 따뜻하게 다가왔습니다. 선생님 얼굴 보고 싶어서요. 선생님이 계셔서 요즘 너무 좋아요. 결국 재봉 씨는 노후 자금 중 2,500만 원을 그 여자에게 건넸습니다. 그리고 한 달 뒤 그 여자는 경로당에서 보이지 않았습니다. 전화도 끊겼습니다. 재봉 씨가 어리석은 사람입니까? 아닙니다. 평생 교육자로 사신 분입니다. 그런데 혼자였습니다. 그리고 외로웠습니다. 그리고 그 외로움이 판단력을 흐리게 했습니다. 이게 지금 이 시대에 혼자 사는 노인들에게 가장 실제로 일어나는 일입니다. 금전 사기만이 아닙니다. 정서적으로 착취하는 관계도 있습니다. 당신만 이해해줘요라며 의존하는 척하면서 실제로는 빼앗아가는 관계, 아니면 단순히 당신의 에너지를 고갈시키는 관계, 혼자 사는 노후에서 새로 만나는 관계는 따뜻하게 대하되 천천히 열어야 합니다. 진심인 관계는 서두르지 않습니다. 진심인 사람은 당신의 돈이나 선택을 재촉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자녀들에게 새로 만난 사람에 대해 말하십시오. 숨기지 마십시오. 이런 사람 만났다고 자연스럽게 이야기할 수 있는 관계가 되어야 자녀도 부모도 서로를 지킬 수 있습니다. 외로움이 깊을수록 판단력은 얕아집니다. 이것이 혼자 사는 노후의 진짜 위험입니다. 4번째 주제는 혼자 사는 노후를 버티게 해주는 것의 정체입니다. 자, 여기까지 들으셨다면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라는 거야? 다 조심하고, 다 스스로 하고, 그러면 대체 뭘 믿으라는 거야? 맞습니다. 그 질문이 오늘의 핵심입니다. 혼자 사는 노후를 진짜로 버티게 해주는 것, 그게 뭔지 지금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상남도 진주에 사시는 강미자 씨, 올해 75입니다. 남편은 10년 전에 떠났고 자녀 셋은 모두 서울에 삽니다. 주변에서는 저 할머니 어떻게 혼자 저렇게 잘 사냐고 합니다. 미자 씨의 하루는 이렇습니다.
아침 6시 반에 일어납니다. 알람 없이도 그 시간에 눈이 떠집니다. 일어나면 창문을 엽니다. 동네 뒷산 방향으로 5분 동안 그냥 서 있습니다. 바람 느끼고 소리 듣고 그 다음은 간단한 스트레칭. 10분. 아침밥은 혼자지만 반드시 제대로 차립니다. 밥 한 공기, 국 하나, 반찬 2가지. 혼자 먹어도 밥상은 밥상이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분입니다. 오전에는 동네 작은 도서관에 갑니다. 책을 빌리기도 하지만 사실 거기 계신 사서 선생님이랑 10분쯤 이야기하는 게 목적입니다. 이번 주엔 어떤 책 읽으셨어요? 날씨가 많이 풀렸죠? 깊은 대화가 아닙니다. 그냥 사람 목소리를 듣는 겁니다. 오후에는 그림을 그립니다. 잘 그리는 게 아닙니다. 동네 문화센터에서 배운 수채화인데 내가 그리고 싶은 것을 그린다는 게 원칙입니다. 남편 얼굴을 그릴 때도 있고 뒷산을 그릴 때도 있고 손녀 얼굴을 그릴 때도 있습니다. 저녁에는 일기를 씁니다. 딱 3줄. 오늘 뭘 했는지, 오늘 뭐가 좋았는지, 내일 뭘 할 건지. 이게 다입니다. 누군가 미자 씨에게 물었습니다. 혼자 사는 게 안 외로우세요? 미자 씨가 대답했습니다. 외롭죠. 당연히 외롭죠. 그런데 외로운 게 슬픈 건 아니에요. 나는 외로울 때 내가 뭘 좋아하는지 다시 알게 됐어요. 남편 살아있을 때는 내가 뭘 좋아하는지 그냥 모르고 살았거든. 지금은 알아요. 나는 아침 공기를 좋아하고 그림 그리는 걸 좋아하고 사람 목소리 듣는 걸 좋아하는 사람이라는 걸. 이 말을 듣고 저는 오래 생각했습니다. 혼자 사는 노후를 버티게 해주는 건 자녀도 돈도 건강도 물론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 밑바닥에 있는 건 하나입니다. 자기 자신과 관계가 잘 되어 있는 것. 내가 나를 알고 내가 나를 돌보고 내가 나를 존중하는 것. 그게 있는 사람은 혼자 살아도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게 없는 사람은 아무리 자녀가 많아도 아무리 돈이 많아도 늘 어딘가 허전하고 늘 어딘가 불안합니다. 혼자 사는 노후의 준비는 결국 자기 자신을 다시 만나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5번째 주제는 지금 바로 시작해야 할 3가지입니다. 자, 오늘 드리고 싶은 이야기의 마지막입니다. 이론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겁니다. 혼자 사는 노후를 위해 지금 당장 시작할 수 있는 3가지. 어렵지 않습니다. 비용도 거의 없습니다. 하지만 이걸 하느냐 안 하느냐가 5년 후 여러분의 삶을 완전히 바꿔놓을 겁니다. 첫 번째, 하루의 닻을 하나 만드십시오. 닻이란 뭡니까? 배가 파도에 흔들려도 제자리를 지킬 수 있게 해주는 것. 하루에 딱 하나 반드시 하는 것을 정하십시오. 아침에 일어나서 찻잔 하나를 따뜻하게 데워 마시는 것도 됩니다. 하루 20분 산책도 됩니다. 일기 3줄 쓰는 것도 됩니다. 크지 않아도 됩니다. 화려하지 않아도 됩니다. 단 매일 같은 시간에 같은 방식으로 그 닷 하나가 하루를 잡아줍니다. 그리고 하루를 잡으면 일주일이 잡히고 일주일이 잡히면 한 달이 잡힙니다. 충청북도 청주에 사시는 오연순 씨 66살. 혼자 산 지 1년 됐을 때 하루가 너무 길다고 하셨습니다. 딱 하나만 정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베란다에 나가서 화분 들여다보기. 처음엔 1분이었습니다. 그 다음엔 화분에 물주기가 됐고, 그 다음엔 화분이 2개가 됐고, 그 다음엔 동네 꽃가게 아주머니와 친해졌습니다. 지금은 매주 화요일 꽃가게 옆 카페에서 커피 한 잔 마시는 사이가 됐습니다. 화분 하나에서 시작된 겁니다. 2번째, 정기적으로 목소리가 들리는 관계 2-3개를 만드십시오. 카카오톡 문자는 아닙니다. 전화입니다. 목소리. 일주일에 한 번 5분이라도 목소리를 들을 수 있는 사람 2-3명.
자녀여도 됩니다. 형제여도 됩니다. 오랜 친구여도 됩니다. 단 반드시 정기적으로 연락 오면 받지가 아닙니다. 이번 주 수요일 오후 2시에 나는 누구에게 전화한다가 되어야 합니다. 이게 왜 중요합니까? 외로움은 갑자기 커지는 게 아닙니다. 연락이 뜸해지는 사이에 조금씩 자랍니다. 정기적인 목소리 연결이 그 외로움이 자라는 걸 막습니다. 그리고 그 관계를 통해 여러분의 상태가 외부에 알려집니다. 요즘 어때요? 라는 질문을 누군가가 정기적으로 해준다는 것, 그것이 여러분을 지키는 안전망이 됩니다. 세 번째, 지역 공동체와 연결되십시오. 딱 한 가지라도. 경로당이 싫으시면 안 가셔도 됩니다. 동네 도서관, 문화센터, 종교 공동체, 작은 동아리, 아무 것이나 됩니다. 단 정기적으로 같은 장소에서 같은 사람들을 만나는 것. 왜 이게 중요합니까? 혼자 사는 노인들이 응급 상황에서 가장 늦게 발견되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아무도 없어서가 아닙니다. 아무도 이상하다는 걸 눈치채지 못해서입니다. 지역 공동체 안에 있으면 내가 며칠 안 나오면 누군가 이상하다고 느낍니다. 그게 여러분의 목숨을 지키는 일일 수 있습니다. 과장이 아닙니다. 매년 혼자 사는 노인들이 며칠씩 방치된 채 발견됩니다. 가족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연결이 없어서입니다. 마무리 혼자라는 것이 끝이 아닙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 불편한 말을 많이 했습니다. 하루가 무너지는 이야기, 자녀와 틀어지는 이야기, 사기당하는 이야기, 응급상황 이야기. 무서우셨을 수 있습니다. 불안하셨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쩌라는 거야 라고 답답하셨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영상을 끝까지 보고 계신다는 것, 그 자체가 이미 준비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무너지는 사람들은 이런 이야기를 듣지 않습니다. 나는 괜찮아라고 하면서 문을 닫아버립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 여러분은 이미 다릅니다. 혼자 산다는 것이 실패가 아닙니다. 준비 없이 혼자가 되는 것이 문제인 거지. 준비된 혼자는 오히려 삶의 새로운 챕터입니다. 진주미자 씨 기억하십니까? 그분은 이런 말도 하셨습니다. 나는 이제 내 인생이 온전히 나 것이라는 게 처음으로 느껴져요. 누구 아내도 아니고 누구 엄마도 아니고 그냥 강미자로 사는 게 이렇게 좋은 건 줄 몰랐어요.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알아서 다행이에요. 여러분도 늦지 않았습니다. 오늘부터 하나씩 시작하시면 됩니다. 화분 하나, 전화 한 통, 도서관 한 번. 그게 여러분의 노후를 지키는 첫 번째 벽돌입니다. 혼자라는 것이 외로움이 되지 않으려면 스스로가 스스로의 가장 좋은 친구가 되어야 합니다. 그게 이 시대 노후를 사는 가장 단단한 방법입니다. 당신의 남은 인생은 충분히 따뜻하고 충분히 의미 있을 수 있습니다. 그 사실을 오늘 이 자리에서 꼭 기억해 가시길 바랍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댓글, 공유까지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댓글 하나가 비슷한 상황에 계신 다른 분께 큰 힘이 될 수 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겠습니다.